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안녕하셨는지요? 한국인을 위한 시간의 담당 김한희입니다. 이 방송은 매달 둘째 금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제공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한인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아직 저희 이민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드리면은 제 오른쪽부터 미주 방송에서 일을 하시는 이장균 보도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미주 방송 사장님 박용찬 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양정순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 박상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한인 센터를 건립하기로 생각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박용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지금 이제 한인 사회를 사회자께서는 이제 20년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워싱턴의 한인 사회는 40년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외교관이 온 것을 저희는 기준으로 삼지를 않고 1960년대에 이제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이민이 와서 순수하게 이민 비자로 온 이후부터를 저희가 이제 이민 사회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기원을 우선 그 한인 사회에 한인 회장이 선출된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 사회가 한 40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교회는 많이 발전을 해서 교회는 이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밖에 한인 사회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한인회관이라고 지금부터 8년 전에 산 1200 스퀘어 피트 정도가 고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인 사회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우선 한인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페이스 대 페이스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어떤 문제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미주 방송이 이제 이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에서 17년 전에 개국을 해서 오늘날 이제 워싱턴 사회에 이제 그 언론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그것이 이제는 저 버지니아 비치까지 세계 방송국을 가질 만큼 확대돼서 이제 그 여론 형성이 됨으로써 이제는 이 교포 사회에서 미주 방송을 키워줬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이 홍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한인 사회에 기여하느냐. 이래서 저희 미주 방송에서 홍보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한인 사회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을 하자. 이래서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는 바로 저희가 주이시 센터가 이 미국 지역에서는 약 330개 정도 있고 워싱턴 이 지역에는 6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가장 성공한 이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발자취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주리를 이루었고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만나고 의논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미국 사회에 진출을 시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만년 변두리 사람으로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겠다. 미국을 알으려면은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양정순 박사를 통해서 주이시 센터를 직접 취재하기에 이르렀죠. 네, 그렇게 됐군요. 참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그 한 장소가 우리 교포사의 구심점도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꼭 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양 박사님 그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를 많이 돌아보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주이시 센터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두 군데를 가봤는데요. 네. 락빌에 있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페어팩스에 있는 거 하고 가서 쭉 방마다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도 좀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역사 공부할 적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주이시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이 주이시 공동 건물 하나가 선다는 이런 그렇군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네. 가보니까 정말로 온 주이시 이 시민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네. 처음에는 도네이션들을 하는데 네. 이제 좀 많이 이 거액을 이렇게 도네이션 한 분도 있었고 또 네. 이제 여기저기서 하여튼 약 6만 명이 되는 데서 80% 이상이 이 도네이션을 하는데 다 가담을 했다 이런 네. 말씀을 할 때 참 마음이 흐뭇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주이시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이 미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점들을 네. 그 주이시 센터에서 이제 주이시 국민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자기들이 고유 문화도 또 거기에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정말로 이런 공동 건물이 있었으면 했고 네. 또 주이시 사람들은 보니까 이것을 어떤 단체나 또는 어떤 개개인이 아무리 거액을 도네이션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나 어떠한 단체의 전용물이 절대로 아니라 네. 그 근방에 사는 모든 이 커뮤니티한테 서로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자기들이 어떤 면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네. 요리 강습도 하고 체육 네. 강습도 하고 수영 강습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도 빨리 지어지면 네. 한국인들을 위주로 물론 하지만 네. 한국인들 중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참 고등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인데도 여기 와서는 참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좋은 직업 같은 것도 알선할 수 있는 이런 네. 교육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네.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참 예, 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한인 사회는 처음에 이민 초창기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랬죠. 이제 교회가 너무나 분산이 되고 너무 자꾸 이렇게 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분리돼 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면은 모여서 같이 생활 정보도 나누고 또 기술도 배우고 아이들의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 타가소 같은 거요. 그런 거를 한다든지 또 2세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 가리키는 거 뭐 하여간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거를 잘 우리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개 교회에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미국이 그 반이민 바람이 거세게 2년 전부터 불고 또 우리 마이너리티들에게 소수민족들에게 불이익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만한 그러한 힘이 너무 적은 거 그런 거를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중요한 그리고 튼튼한 구심점 노릇을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서 우리
가족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빨리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소수의 사람만으로 생각으로 이 일이 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거는 정말 우리 한인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우선 그 필요성을 느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성이 있게 되면은 참여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그 참여 의식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 같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아니면 3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를 계승해주고 그 아이들이 이 미국 속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 또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러한 것도 여러 가지 그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 커뮤니티 센터는 꼭 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금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좋죠. 거금. 내가 일생 동안에 참 지금까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참 좋은 그런 취지, 목적 그런 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그 설립 목적에 대해서 한번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미 그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에 그 이런 그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가 이런 면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종순 박사가 그 양쪽을 직접 가셔서 취재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양 박사님이 좀 더 얘기를 갔다 오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주이시 센터가 사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모델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 스타트는 모체가 되는 건물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강당을 제일 먼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당 같은 무대가 있는 강당을 제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첫째는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엑서사이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장을 그 다음에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수영하는 대로 많이 오픈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멤버십을 이제 들도록 해가지고 네. 이 멤버들이 꽤 많아요. 네. 벌써 약 6만 명 중에서 65%가 다 멤버십에 들어있대거든요. 네. 그리고 80% 이상이 멤버는 아니더라도 다 간혹 와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즉 청소년들 이렇게 잘 선도하는 기관, 네. 이제 그런 교육,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기관, 그리고 네.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혼자 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이런 클래스를 매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가소 같은 거 네. 그래가지고 프리스쿨이 또 다 있어요. 네. 보니까 데이케어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부형님들이 아기들을 어디다 맡길 수 없을 때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렇게 자격증을 다 가진 이런 분이 이제 애들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게 다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도 일단 모체가 되는 건물부터 지어야 되겠죠. 이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이제 이 모금이 되는 대로 네. 모체가 되는 건물을 먼저 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많이 우리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네. 말하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소년들 선도하는 네. 이런 카운슬링 센터라든가 네. 또 처음에 이민 왔을 적에 이민 생활 안내를 하는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한국의 예의 범절과 또 미국의 풍습이 다른 점 이런 네. 점들을 또 같이 가르치면서 이 미국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렇죠. 거 이런 교육기관으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많은 교민들이 우선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들 맡아서 여지껏들 담당을 하셨는데 각 교회들이 사실 기능을 많이 잃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 센터 하나가 정말로 어떤 분야든지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오실 때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돌봐드릴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민 처음 와서 아쉬웠던 게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 어디 네. 가든지 처음에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민을 올 때 한국에서도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안 해줬죠. 뭐 대강 해주긴 해줬는데 여기 실생활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였고 또 미국에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진짜 황당한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예를 들면 그 접시를 사야 되는지 그 쇼핑하는 것부터 또 은행은 어떻게 여는지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그리고 아이들 학교를 보낼 때는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참 암담한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한인 사회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버지니아 한인회에서 영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 그 직업 교육을 한다든지 YMCA에서도 역시 그러한 청소년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한인 봉사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노인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이렇게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그 효율적인 그러한 더 효율적인 물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개의 단체가 하시지만은 이렇게 합하면은 저희가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한인 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우선 그러한 오리엔테이션 예를 들면 타지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 뭐 쇼핑은 어디 가서 하면 좋다든지 그런 안내 같은 거 아파트는 어디서 얻는다든지 뭐 학구는 어디가 좋다든지 그런 거예요. 세부적인 거를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필요해요. 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그 전문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기초, 그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데 지금까지 그 이 설립을 위한 추진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죠? 작년 10월 30일에 저 워싱턴 미주 방송에서 네, 특집 생방송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라는 생방송을 하면서 그 생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벌써 저희는 한 2년간에 걸쳐서 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 이런 것을 해오다가 작년 10월 30일에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흔히 이제 그 일반 교포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한인 회관을 조금 크게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네. 성격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코리안 센터는 완전히 미국 기관으로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비영리 그 단체로 미국 정부에 등록돼 있는 미국 기관이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얘기를 하니까 직책도 이제 좀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직책으로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미국 기관의 지금 그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의 미주방송 박용찬 사장께서 이제 그 이사장으로 계시고 네. 박상근 변호사가 이제 그 서기로 계시고 네. 양정순 박사는 지금 이제 그 KCC의 이사로 계시고 네.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그 미국의 한 기관으로서 이제 정식 등록이 되어 있고 네. 모든 예산 관계가 다 IRS에
감독을 받게 되는 네. 그러한 미국 기관인데 일부 이제 하는 교포들께서는 한인에 관한 성격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 그 코리안 센터가 지어지면은 정말로 그 한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해야 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교포 사회에 처음 와서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이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의 어떤 그 문화 창달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의 말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 지역 모든 주민에게 공개됐지만은 주이시들이 많이 모이게 되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모든 그 주변 미국 사람한테 공개를 하게 돼 있지만은 결국 이용하게 되는 것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된다. 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교포 사회를 좀 확인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부수적인 저희가 목표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한인 사회가 지금 아까 박영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40년을 헤아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포 사회 지금 40년에 우리의 얼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돌아보게 되면은 네. 사실 좀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네. 아직도 단체들이 서로 분열하고 있고 교포 사회 뭐 하나 정말 뚜렷하게 이루어낸 것 없이 네. 후손들한테 자라나는 2세, 3세들한테 우리가 정말 뭘 선배 세대로서 네.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느냐 돌아보면 남겨주는 참 거. 부끄럽지요. 그런 면에서 코리안 센터는 그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포 사회 어떤 하나의 단합을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큰 돈을 한꺼번에 내시는 돈도 귀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일불 캠페인의 성격을 많이 강조합니다. 네. 교포 한 사람이 벽돌 하나를 보태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은 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것이 이제 일불 캠페인의 성격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교포 단체 모임, 교회 이런 곳에 가서 저희가 일불 캠페인을 전개해서 네. 그 저희가 기금에 함께 마련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포가 함께 참여하는 데 저희는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교포 화합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 교포 사회의 지난 발자취를 거슬러 보면은 저희들이 합심해서 같이 어떠한 뭐를 이룬다기보다는 분열을 했던 그런 아픈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는 그러한 그 상처를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사회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저희가 그 이런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을 보면 놀란대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 이 한인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누가 또 뭐를 질라 그래. 응? 지금 있는 거나 좀 합해 갖고 해보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누가 돈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여기다가 돈을 내주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실존하고 있는 한인회라든지 그 한인에 속한 그 한인회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한인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다행하게도 지금 여러 한인회들이 같이 단합을 해서 하나로 연합을 해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는 저로서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계속되기를 정말 기원하고요. 더불어 그런 분들과도 우리가 이 한인 커뮤니티 센터 짓는 거를 합심을 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말 믿고 여기에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 기반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박 변호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 우리 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 지금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네.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네. 우선
회사로 설립이 돼 있죠. 회사로 설립이 돼 있어서 법적인 하나의 인간이고, 네. 두 번째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소위 말해서 그 인컴 텍스, 그러니까 네. 그 소득세를 내질 않죠. 네. 그리고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연방 국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비영리 법인의 재정 상태를 네.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은 대중의 권리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면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비영리 법인은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네. 특정의 정당이나 정강을 지지하기 위해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저희들이 모금 단계에 있습니다. 이 네.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첫 단계는 일단 모금을 좀 해서 돈을 쌓고 그 모금을 한 다음에 그것을 들여서 그 대지나 건물을 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이러한 3단계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일단 모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관리겠죠. 네. 돈 관리에 특별히 이 이사분들이나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교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코 흘리게도 일부를 주고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일부씩 내시고 하는 그 돈의 정성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 저희들에게 주신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계속 쌓으려고 하죠. 네.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우리 박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네. 두 사람이 사인을 해야지만 네. 인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제 펀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모든 지출에 대해서 네.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 지출을 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크게 얘기하면 횡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네. 회사의 돈을.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광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네. 센터에 대해서